네, 1번 건총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배우자운, 이성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앞으로의 연애운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과의 만남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막 첫눈에 반한다든지 아주 충격적이고 신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완즈 4번 카드, 우리가 말하는 흔한 용 웨딩 카드와 조건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제 1번 분들은 올해 만나게 되는 이 인연분과 정말 결혼까지 가실 수도 있고요. 충분히 결혼을 전제로 생각을 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썸을 탄다든지 어정쩡한 만남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새롭게 앞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상황이든 모든 게 좀 특별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변 사람들 중에 그냥 편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이성으로 바라보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막 이성으로 갑자기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꽤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나 장소, 위치, 상황 그러한 루트로 만나게 되면서 와, 내가 드디어 그냥 결혼하는구나 라고 충격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미 결혼 얘기가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올해 안에 결혼 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인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들 사람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 내가 이 사람한테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또는 이게 또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좀 강압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보다 구슬리고 설득하고 납득이 가게끔 만드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맞춰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만남을 가지다 보면 생활 패턴이 다르다거나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좀 서운하거나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화를 낸다기보다 이 상황이 종료됐을 때 서로 기분 좋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너가 그렇게 연락 안 받았을 때 걱정이 되더라. 앞으로는 나 걱정 안 시켜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장난해? 너도 한번 느껴볼래? 술 마시러 나가서 연락 안 받으면 얼마나 열받는지 너도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선자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뭐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땐 내가 이기는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끌려가고 있다. 전혀 틀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외모에서는 약간 선생님 느낌이 나요. 모범생 느낌이 나거든요. 안경이 잘 어울린다던가 약간 스마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도 정복 차림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분들, 슈트가 잘 어울리시고 키는 평균 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승부욕도 강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가 잘 된 몸매. 이분들이 얼굴에 신경을 쓰기보단 몸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 착해 보이니까 모범생 같으니까 몸이라도 좀 만들어서, 남성분들이라면 뭔가 상남자 같은, 여성분들이라면 너무 착해 보이지 않게 나도 좀 섹시한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목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벗겨놓으면 예술인 거예요. 뭔가 숨겨놓은 곳에.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냥 차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이랬는데 우리 스킨십을 하다 보면 이게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니? 감사합니다. 이럴 정도로 관리가 좀 잘 돼 있고 언약이 또 그리고 운동하면서 땀 흘리고 이런 성취감을 느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건강한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나이는 연상인데 뭔가 친구 같아요. 나를 너무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이렇게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이 반영된 일을 하신다거나 또는 글을 쓴다거나 내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케미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찰떡궁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상대방은요, 여러분을 봤을 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도 너만은 포기할 수 없어.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두 분이 만약에 장거리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직장을 옮길게. 내가 너 있는 곳으로 내가 갈게. 그런 마인드를 가질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많이 맞춰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를 여러분들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에게 다 잘 좀 맞춰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뭔가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준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연애에 있어서 아픈 상처가 많은 분들일 수도 있어요. 또는 환경적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크게 받지 못했다든지 요즘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뭔가 허전함과 결핍을 여러분한테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부모님한테도 못 받은 사랑을 여러분한테 받고 있다라는 생각들. 그게 아니더라도 지난 연애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았고 내가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면서 원래는 비혼주의였는데 생각이 바뀌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해온 연애, 내가 지금 힘들게 끌어왔던 이런 일들이 다 너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운동을 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킹으로 나와 있어요. 뭔가 기댈 만한 사람. 그냥 이분들이 여러분이 느꼈을 땐 아주 가정적이고 훌륭한 아빠, 훌륭한 엄마가 될 거다라는 믿음, 뭔가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결합의 카드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꼈을 땐 상대방이 어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미래를 본다면 지금은 약간 미약할 수는 있겠지만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게 아닐까. 아니면 그냥 현재로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존경하는 눈빛이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여라도 연상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약간 누나 같고 오빠 같은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반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아이처럼 바라봐요. 내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 좀 챙겨주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한 만큼 누구한테도 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네, 두 사람은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믿음과 신뢰를 강하게 주면서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여러분이 그저 고맙고 나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만날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들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아마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낸다거나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사람들 아마도 오래 가기 전에 결혼 얘기를 꺼내실 확률이 매우 높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게 만난 만남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의 연애가 시작이 되는데 어쩌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닐까.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혼까지 가기 위한 꿀팁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까지 가기 위한 꿀팁.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해요. 조금 욕심 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요, 여러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고 상대방 눈에는 여러분만한 사람이 없어요. 상대방한테 감사한 감정은 같대.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상대방에게도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두 분 만나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중 하반기, 상반기에 펜타클 에이스 나오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우자감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도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도 상반기에 들어오실 거거든요. 뭐 중하반기 다 좋습니다. 근데 중반기에는 약간 주춤한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뭐 다가가지 못한다거나 선뜻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반기에도 자 누군가 제안해 오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은 이성운은 굉장히 좋다고 들어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언제 들어와도 이상하진 않지만 그래도 펜타클 에이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만남을 가진다고 해서 상반기에 충분히 들어와 있고요. 중반기에 잠깐 멈칫하더라도 하반기에 역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번 가면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연애운의 흐름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은 학업이나 일, 이 부분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연애를 좀 쉬신 분들이실 것 같거든요. 아니면 지금 누군가의 만남을 가지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특히 솔로이신 분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사람은 내 바운더리 내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내 바운더리에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러버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 공부, 집순이만 하셨던 분들은 환경적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현재 전혀 저는 주변에 이성이 없어요 라고 하셔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막 애써 이성을 만나려고 애써 누군가를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아도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에 상대방이 스며들게 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인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컵 9번 카드. 자, 이 카드 보시면 사람들이 뭔가 파티하고 모임하고 이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 중에 이렇게 정말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겠다. 불특정 다수는 아니에요. 뭐 가족 모임이 있다든지 친구들의 모임이 있다든지 어떤 동호회 모임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실 때 인연이 들어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도 있고요. 회사 동료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두 사람 굉장히 좀 뜨거운 관계로 발전을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교환 카드가 나와서 두 분은 종교와 관련된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외모는 딱 봤을 때 그렇게 다정다감해 보이고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에요. 남성분들이라면 상남자에 가까운 외모다. 여성분이라고 해도 약간 중성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얼굴이 갸름한 축에 속하거든요. 헤어스타일은 좀 짧을 수가 있겠고요.
스타일 자체가 깔끔합니다. 좀 제복이 잘 어울리시는 분들 또는 슈트라든지 그냥 평상시에 하고 다니는 스타일 자체가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꾸미고 화려하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보면 심심하고 밋밋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냥 꾸미지는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연애 경험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한 번 만나면 좀 오래 만나는 롱런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워낙에 이성을 보는 눈이 높기도 하고 깐깐하기도 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육체적인 만족보다는 정신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상대를 찾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이쁘고 잘생기고 하다고 해도 이 정신적인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분들이다. 그래서 결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도 이분들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 이분들 외모로 봤을 때는 약간 무뚝뚝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자, 그런데 엄청 잘 챙겨요. 다 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시는 분들이에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정보를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많은 정보를 서치해서 알려준다든지 내가 어디 가고 싶다 말하지 않아도 막 어딜 찾아서 여기 가볼래 저기 가볼래 막 이렇게 첫인상에서는 세상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막상 사귀고 나니까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려고 하는 성향이 커요. 자, 물론 좀 진실된 사랑을 했을 때 기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리려고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SNS나 카톡에다 둘의 사진을 같이 올린다든지 가족들한테 나 지금 연애해 라고 알리면서 한번 식사 한번 할래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잡는다든지 만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데도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또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느낌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발전되는 관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해도 이 사람은 아마 다 챙겨줄 거예요. 술 먹고 연락이 안 돼? 그래도 괜찮아. 걱정돼. 그렇게 하지 마. 뭔가 불만이 있어도 그냥 본인이 그래 설마 별일 있겠어? 그거 다 믿으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남을 자주 못 갖는다 한다면 만남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스타일이고 사소한 선물 같은 걸 잘해줘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이쁘게 해요. 근데 질투심이 좀 강한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이해해주는데 나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난다든지 다른 이성이 여러분한테 접근한다? 그때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렇다고 막 다 뒤집고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서운한 걸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선 서운한 걸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선 이 사람이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나를 그냥 방치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런 감정이 강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는 어떤 강단 앞에 올라가 있는 누군가의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누군가의 마음을 사야 되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영업직이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공무원에 계신 분들 아니면 강사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일을 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키는 상당히 좀 큰 편이십니다.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165 이상은 되실 것 같고요. 피지컬 자체가 비율이 상당히 좋아요. 얼굴도 작으신 편이기도 하고 남성분들이라면 어깨가 딱 벌어진 여성분들이라면 라인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자기 장점을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케미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은 진짜 배우자감이야, 너무 좋은 사람이야, 결혼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좀 상처가 많으신 것 같아요. 왠지 이제 너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약간 처음에는 측은지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얘가 얼마나 괜찮은 앤데 왜 이렇게 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나는 절대 널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나 또는 힘든 부분 이건 지난 연애일 수도 있고요. 살면서
꾸역꾸역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오는데 이 기복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그래도 그렇게 힘든 삶을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존경심도 있다고 해요.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힘든 걸 다 극복하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그러니까 생활력이 강할 수도 있고요. 멘탈이 굉장히 강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약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상대방이 상당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는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과거 인연분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 네가 나를 속썩여도 나는 너를 속썩일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또는 뭐 회사 사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또는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네 옆에 늘 내가 있어줄게. 약간 보호자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하거든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카드에서 똑같이 펜타클 10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하면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두 사람은 동시에 우리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 여건만 맞는다면 나 진짜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해요. 워낙에 잘 챙겨주고 네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네가 제일 이뻐, 네가 제일 잘생겼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니까 막 내가 언제 이렇게 상처받았었지? 내가 언제 이렇게 힘들었었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상대방을 만나면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가 있고 물질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슨 생각이 있냐면 돈이 걱정이 돼서 결혼을 못한다? 살면서 돈 걱정한다? 이건 내가 안 하게 해줄게. 이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내 사람 하나는 건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직업 자체가 어느 위치에 있던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워낙에도 성실하기도 해요. 이분들이 내가 한번 뭘 붙잡잖아요. 끝을 보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애를 그러니까 한번 하더라도 이게 뭐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바람을 피던 내가 싫다고 질려서 가던 오히려 보낸 경험이 많지 자기 입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쉽게 하신 분들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심성 자체가 고우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순수하기도 하고 그 순수함을 좀 지켜가려고 하는 마인드가 커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봤을 때 나의 빛 같은 존재다. 설사 내가 그동안 너무 어둡고 힘든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가 보이고 빛이 보이고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감정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좀 더 많이 의지할 수가 있다. 근데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의지하고 기댈 때 더 뿌듯함을 느끼고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약간 천사 아닙니까?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좋다고 해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오뚜기 기질을 보면서 이분들도 조금만 도움을 주면 조금만 힘을 주면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혼까지 꼴이 나기 위한 꿀팁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분이 만나는 시기 한번 알아볼게요. 내가 최고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앞으로 연애를 하시더라도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자신감이 충만하신 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일단은 자존감의 카드, 여왕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빛나는 사람이고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 자신감이에요. 힘들고 역경이 있어도 나 할 수 있어.
나 이렇게 힘들었지만 여기까지 왔어. 그런 모습에 반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해서 또 보여주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두 분 만나게 되는 시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중 하반기. 상반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만즈 6번. 결혼 얘기가 나온다면 하반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하반기에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컵 2번 결합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미 만남을 가지고 공들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조만간에 연애를 시작하실 수 있고,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하반기에 진짜 구체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공들인 것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분들은 이성운이 이번 연도에 막 여러 명이 들어온다, 이건 아니거든요. 한 명을 만나서 끝까지 꾸준하게 만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나를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고,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내 배우자,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만나시지 않을까 하면서요.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3번 촛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앞으로의 연애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람과 썸을 탔다가 끝났다가 한번 만났다가 헤어짐이 끝나고 어딘가에 정착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새집 카드도 나와 있죠. 이걸로 봤을 땐 뭔가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이렇게 떠다니다가 드디어 안락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의 연애에는 정말 스펙타클해요. 굉장히 뜨겁고 육체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그런 연애를 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할 것도 있지만 또 누군가가 또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운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여러 이성을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너무 육체적인 사랑에 깊게 빠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뜨거우면 좋죠. 그런데 그게 중점이 되면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마음 잡고 정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사람은 만남 루트가 일을 하다가 눈이 맞는다던가, 같이 공부를 하다가 눈이 맞는다던가, 취미생활을 하다가 눈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 자리도 많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첫눈에 반한다기보다는 서로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아침에 볼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이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밥이 됐든 술이 됐든 함께 할 시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같은 한 공간에 있을 기회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분을 알고 있어도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눈에 반했다면 그냥 이 사람만 바라보겠는데 그런 감정이 들지 않다가 우연치 않게 어떤 기회에 상대방이 이성적인 끌림으로 다가오게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보자면, 자,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실 수도 있겠다. 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모의 특징은 약간 육감미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라면, 여기도 마차 말카드 나왔잖아요. 뭔가 야생마 같은 느낌? 피부도 건강한 구릿빛 피부라든지 딱 봤을 때 튼실해 보여요. 듬직해 보이는,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건강미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다. 막 마르고 이런 것보단 약간의 살집과 근육에 조화로움이 있는 인상은 눈이 매력적입니다. 아주 눈이 땡그랗고 크다든지 부리부리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눈빛이 강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약간 태페미도 있다. 섹시한 사람들이다. 그게 스타일이 섹시할 수도 있고 그냥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워낙에 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일명 좀 새끼가 있다라고 하죠. 도화살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풍겨져 나는 인물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성격은 완벽주의자라고 했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곁을 잘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내 사생활을 오픈한다거나 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낸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확신이 들어야지 활동 개시를 하는 분들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얘도 나한테 좀 마음이 있구나라는 게 약간이라도 느껴지면 아마 그때 한번 떠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떠본 게 먹혔다. 얘도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게 느껴지면 그냥 바로 돌진합니다. 나 너 마음에 들어. 너는 나 어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꾸 그런 기회를 만들 거예요.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려는 자꾸 기회를 엿볼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거절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쁠 거라고 했잖아요. 아마도 들어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그렇게 만난 사람과 찐하고 정착되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분들이 은근히 손재주가 좋아요. 뭐 요리를 잘한다거나 뭘 뚝딱뚝딱 잘 만든다거나,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잘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존재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그냥 남들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외모가 딱 봤을 때 뭔가 부드러운 인상은 아니라서, 그리고 또 엄청 잘생기고 막 이런 외모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 딱딱한 이미지를 반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다룰 수 있다든지 요리에 일가견이 있다든지 로맨틱한 말을 잘한다든지, 그래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노력 또한 아끼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인상 때문에 무뚝뚝해 보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사귀면 애교도 굉장히 많고 장구 스타일에다가 엉뚱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본인 체면이 있고 사람들 시선을 좀 느끼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연인 옆에서는 망가질 줄 아는, 그래서 어떻게라도 이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다면 나는 망가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펜타클 10번이 나온 걸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일 수 있고, 설사 당장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길게 봤을 때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분들 자체가 돈 욕심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뭐든 좀 다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완벽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든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남들 하는 거 못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못 참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 자체가 비장합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한다든지, 그 사업장도 그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던가 외국과 관련된 일을 한다던가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의 케미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왜 두 사람은 서로 결혼이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지, 어떤 부분에서 끌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컵 3번 똑같이 나왔네요. 자, 상대방은 여러분이 재밌어요. 여러분이랑 놀면 그 누구와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상대방이 그동안 만났던 부류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태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유부단하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뭔가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감도 넘쳐나고 약간 툴툴대는 부분도 있고 까칠하고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살면서 이런 사람은 또 처음이다. 내 환상을 좀 깨준 사람이다 라는, 그리고 아마 이분들을 만나면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감정을 또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결혼 가치관도 상당히 많이 변할 수 있거든요. 원래 나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만날 거야. 나는 무조건 준비된 사람일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얘라면 그냥 찬찬히
준비하고 가도 되겠다. 아니면 올해 나는 당장 결혼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라면 조금 더 연애를 좀 즐겨도 되겠다 라든지, 그리고 내가 원래 딩크족이었는데 이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동거를 시작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 근데 이 사람하고는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계획대로 척척 해가는 게 아니라, 자, 이분도 완벽주의자인데 본인의 생각을 깨버리는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서로한테 확신이 든다라는 거죠. 원래 이분들은 본인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틀을 좀 많이 깨주시는 게 아닐까. 만나기만 하면 즐겁고 티키타카도 잘 되고, 아마 두 사람은 취미 생활도 비슷할 수 있고요. 비슷하지 않아도 서로 맞춰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자, 이 정도라면 왠지 결혼을 해도 이렇게 맨날 즐거울 것 같고, 그러니까 환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게 마냥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얘랑 결혼하면 맨날 재밌을 것 같아. 맨날 시트콤 찍을 것 같아. 이런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당히 높여주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러분을 만나면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도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없는데, 오히려 본인들이 나를 기를 죽이고 본인들이 기가 살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다 보니까 그 맛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 성공해서 내가 당신을 충족시켜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강하게 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뭘 할 때마다 여러분과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산모분들 중에는 저 귀찮은 거 싫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즐기셔야 됩니다. 그게 연애 초반에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원약의 성향이 꾸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신경한 것보단 그래도 하나부터 열까지 나와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기 위한 꿀팁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은둔자 카드가 나오네요. 운명의 수레바퀴. 이 사람이 나의 운명이다라는 걸 거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설사 지금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엄청 잘해준다 이렇게 해도 서운한 날도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결혼을 해도 될까? 이 사람이 정말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인가?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 해요. 운명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연애 침체기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계시는 분들은 다시 소통을 시작하셔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은 지금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쉽게 끊어질 인연은 아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좀 꺼내서 진중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자, 만남 시기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중 하반기 중에 이분을 만나게 되는 시기는 언젠지. 펜타클 킹. 하반기쯤 되시겠네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좀 여러 이성을 좀 거쳐서 그 다음에 정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쯤에 이분들과 만남을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상반기에는 한 사람 때문에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요. 그 사람 때문에 아마 다른 이성을 만나려고 해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치유성 만남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썸이 끝나서 다른 이성을 만나지만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 이성의 할당량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 이 사람을 만나서 정착하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모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4번 목걸이 선택하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앞으로 여러분의 연애운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실 것 같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한번 만남을 가졌던 사람과 다시 인연이 맺어질 수도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하게 생각했던 사람, 내 마음에 품었던 사람과 결실을 맺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거 인연과 재회까지 가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인 거리가 먼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이 스타는 밤하늘에 멀리 떠 있잖아요. 뭐 주말 커플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만남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애틋해서 결혼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 자, 인물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펜타클 2번 카드가 또 나왔네요. 제가 이 말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나왔기 때문에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둘 중에 한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로 발전되기 전에 고민을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좀 놓여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스타 카드가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인물과 새로운 인물 사이에서 고민을 할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어떤 사람인가 볼게요. 자, 바보 풀카드가 나와 있어서 도전 정신 강하시고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생각이 상당히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수성가하셨어요. 밑바닥부터 천천히 올라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내심과 참을성 그리고 성실함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근데 지금 여기 이 카드가 나와 있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거나 음악을 좋아하시고 노래를 상당히 잘 부르시는 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음악 쪽과 관련된 예술 쪽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약간 날티가 날 수도 있어요. 워낙에 좀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포인트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스타일적인 부분에서는 평범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밴드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고 누구 앞에 나서는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뭐 공연장에 가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연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두 카드를 보면 다 예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나 취미 자체가 예체능, 예술 약간 이쪽과 관련된 분들이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피부는 굉장히 좀 하얗신 편이고요. 키는 평균 정도. 또 나를 아낄 줄 아시는 분들, 뭐 남성분들인데도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이런 운동을 또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성격은 그냥 다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자, 내 사람이다 싶으면 내 영혼을 갈아서라도 줄 사람이거든요. 나는 비록 그지가 되더라도 너만은 풍족했으면 좋겠다. 이쁘고 좋은 것만 봤으면 좋겠다. 자, 이분들이 외모에서는 약간 동글동글하면서 체격 자체도 뭐 그렇게 마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아주 유연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성격은 상남자입니다. 이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굉장히 뭔가 부드러워 보이고 귀엽고 이럴 것 같은데 익사이팅한 걸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성격이 아주 털털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소한 걸 좀 잘 챙겨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러 오는 길에 뭐 여름에 알을 미리 사가지고 준비해서 온다든지 겨울에는 핫팩을 준비해서 주머니에 살짝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평소에 내가 뭘 갖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조용히 준비했다가 기념일날 챙겨준다든지 뭐 하나를 해줘도 좀 좋은 걸 해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만큼 나를 좀 봐줘라. 그리고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을 했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빨리 떨어져서 독립심을 기르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오고 해주고 이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막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내 여자친구가 그렇게 해주는 여자다라고 하면 내 결핍을 충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사랑을 느끼고 애정을 듬뿍 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케미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와, 이 사람은 배우자감이야 라고 느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굉장히 미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인가? 상대방은 여러분이 굉장히 여성스럽고 또 도도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뭔가 절제하는 모습이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장구 스타일이고 들이대고 막 이런 스타일 같지는 않아요. 약간 조신하면서 조용하기도 하고 카리스마도 좀 있다고 보이거든요. 상대방 눈에는 그냥 여러분이 딱이에요. 그냥 결혼 배우자 상대로 한다면 일단 속궁합 자체에서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래서 약간 배우자로 보는 게 느낌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현실적인 걸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런 사람이고 약간 피부도 하얗고 호리호리한 데다가 자기 일의 커리어에도 리스펙하고 성격 자체도 약간 조신하면서 거기다 속궁합 잘 맞고 겉으로 봤을 땐 지적인데 약간 낮저 밤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냥 나 연애 이제 여기가 끝이다. 난 당신한테 좀 정착하고 싶다. 자기 연애의 끝판왕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와 여기도 펜타클 2번 또 나왔죠. 자, 두 분 중에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내 선택을 좀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재회 느낌도 굉장히 강한데 소드 6번이 나와서 이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과거 인연분, 지금 설명드린 분이 과거 인연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분들과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근데 좀 단순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와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이분과 진짜 여러분들이 결혼까지 가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배우자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재회하고 더 좋은 미래를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분과 결혼까지 가고 싶을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새로운 인연이다. 전혀 과거 인연과 일치하지 않아요. 한다면 새로운 인연인데 이 사람이 좋은 이유 이렇게 좋았던 내 과거 인연을 잊혀지게 해줄 만큼 나에게 이쁜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래서 애정이 많이 가시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친구같이 편하기도 하면서 이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알콩달콩 소꿉장난한 듯이 연애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강하게 준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상대방이 요밀조밀하게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 아까 핫팩 챙겨주거나 시원한 음료를 챙겨준다든지 나에게 작은 선물들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여태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자꾸 이 사람이 날 뭘 줘요.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이러니까 어쩌면 그전 연애와는 상반된 그런 분위기의 연애를 하시면서 그래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지. 그래서 설사 상대방이 연하라고 해도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상당히 의지를 많이 합니다. 배울 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많이 밀어주려고 하는 아마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주려고 하시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의 능력을 상당히 높이 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커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자꾸 옆에서 나한테 뭘 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퍼주거든요. 확실히 러브라는 카드가 여러분들이 선택한 만큼 진짜 아낌없는 사랑을 상대방이 주게 된다. 자,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결혼까지 꼴이 나기 위한 꿀팁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타클 3번. 네, 지금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연애운에서 삼각관계를 의미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을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결정을 했는데 또 한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카트를 치셔야 된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는 꿀팁보다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오직 나에게 직진하고 나만 바라보는, 내가 아무리 밀어내도 나한테 계속 오려는 사람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움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우자 운을 보는데 마음만 가지고 결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경제적인 거, 그리고 성격, 그리고 나와 결이 같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게 옳은지가 판단이 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기다렸던 사람, 꿈에 그리던 사람, 갑자기 눈이 멀 수도 있어요. 그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은 약간 빼고 현실을 직시해서 이 펜타클 2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사원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할게요.